브라질의 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분은 제 아내 베치이고 이분은 제 여동생 미리암입니다. 나는 그들 중 누구와 더 닮았나요? 제 여동생은 라이프 스타일에 중점을 둔 의사이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자연의학을 사랑하며 여러 과정을 수료했고 medset라는 협회의 설립자이자 이사입니다. 우리 딸 다니엘라 12세를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는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는 포르투갈어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기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준 주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주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맑고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엘렌 화이트의 책을 통해 건강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디오 설명란에 그 책을 남겨둘 예정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를 찾고 있는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8가지 자연치료법은 영양, 운동, 물, 태양, 절제, 맑은 공기, 휴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영양. 그럼 미리암 영양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줘. 문화나 각 나라의 특정한 식습관에 관계없이 해로운 것들은 조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은 가족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긍정적인 경험과 동기부여가 되는 기억을 위해 지혜를 구하세요. 몇 가지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점차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세요. 몇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은 창조자의 손에서 갓 나온 완벽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첫 식사를 하기 전에도 말이죠. 과일, 곡물, 씨앗, 견과류, 좀 더 나아가서 채소와 뿌리채소가 도입되었어요. 가능한 한 통곡물로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시도해보세요. 가능한 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생으로 먹도록 하세요. 섬유소는 심장병, 암, 당뇨병, 비만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섬유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생으로 먹는 거예요. 곡물을 발화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더 많은 통곡물, 흰쌀 대신 현미와 통밀빵을 드세요. 콩, 렌즈콩, 견과류와 씨앗, IP 채소와 채소. 3끼 이상 계획하지 마세요. 첫 번째 끼니는 아침에 가장 풍성하게 왕처럼 드세요. 두 번째 끼니는 오후 초에 왕자처럼 드세요. 그리고 만약 세 번째 끼니가 오후 늦게 먹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지처럼 가볍고 적은 양으로 소화가 잘 되는 것이어야 해요. 과일은 좋은 선택이고 토스트도 괜찮아요. 간식은 먹지 말고 물만 마셔요. 더 나은 소화를 위해서는 식사 사이에 5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과 오후 중반에 한 끼, 총 2끼만으로도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특히 더 앉아있는 생활을 하고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을 때요. 집에서는 아침 8시에, 오후 2시에 먹는데 우리를 만족스럽고 에너지가 넘치게 해주는 양이에요. 특히 더 앉아있는 생활을 하고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을 때요. 집에서는 아침 8시에, 오후 2시에 먹어요. 우리를 만족스럽고 에너지가 넘치게 해주는 양으로요. 식사 후에 소화 산책을 하는 것은 항상 흥미로운 일이에요. 혈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이제 질문이 있어요.
만약 고기나 우유를 얻기 위해 소를 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에 더 좋습니다. 알다시피 동물성 식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고기, 닭고기, 생선, 치즈, 우유, 계란, 우리가 덜 먹을수록 더 좋아요. 우리 가족도 채식주의를 선택했어요. 잘 들어봐. 콜레스테롤, 은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할수록 호르몬 불균형이 더 심해져요. 생식기관을 촉진해요. 여성의 경우 주로 유방, 난소, 자궁에서, 남성의 경우 고환과 전립선에서 암이 발생해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조기 성숙을 촉진해요. 특히 청소년기에 적절한 시기보다도 더 이르게요. 또한 이러한 동물성 식품은 산성을 띠고 관절 통증을 유발해요. 이는 자가 면역 질환과 류마티스 질환의 특징이에요. 설탕 소비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해요. 그것은 백혈구의 능력을 줄여요. 백혈구는 면역 시스템의 방어 병사로서 침입하는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거든요. 설탕을 섭취하지 않으면 백혈구는 30분 안에 의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어요. 설탕 6티스푼만 있으면 활동이 줄어들어서 겨우 10개의 박테리아만 잡을 수 있어요. 12티스푼, 즉 탄산음료 한 컵에 해당하는 양으로는 30분 안에 겨우 5.5개의 박테리아만 잡힐 수 있어요. 설탕 24티스푼을 섭취하면 아이스크림 한 그릇으로 백혈구가 겨우 1개의 박테리아만 제거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설탕 소비가 적은 사람들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운동. 운동의 아주 좋은 예. 그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그는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가 스위스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후 브라질로 와서 지금은 많은 바나나 나무를 심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14살 때부터 저는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조깅도 하고 뛰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차가 오면 나는 저 기둥에 도착해야 해. 그래서 그게 저에게 추가적인 힘을 주었어요. 신체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며 과도한 칼로리를 태우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제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다양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야외에서 햇볕을 쬐며 하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세요. 하지만 규칙적으로 해야 해요. 하루에 최소 30분 동안 땀을 흘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어야 해요. 진짜 운동이죠. 아니면 좀 더 힘든 운동이라면 주 2, 3회 할 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살았던 스위스는 비가 많이 와서 저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야외에서 햇볕 아래 정원에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하면 보람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식사 후에 걷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음식이 더 잘 소화되기 때문이에요. 고마워, 다니엘. 강한 활동을 한 후에는 몸이 물을 원해요. 그래서 미리암 이 약의 이점을 말해줘. 모든 생명체는 불에 의존하고 있어요. 몸의 각 기능은 액체 상태에서 이루어져요. 물은 우리의 호흡을 통해 요청돼요. 숨을 내쉴 때와 소변을 통해서요. 그래서 보충이 필요해요. 많은 경우 두통, 변비,
그리고 허리 통증 같은 일반적인 문제들은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완화될 수 있어요. 맑고 냄새 없는 소변은 우리가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좋은 지표예요. 성인에게는 하루에 2리터가 최소예요. 최근에 저는 물 섭취량을 3리터로 늘렸어요. 식사 후 2시간부터. 다음 식사 전 30분까지 마셔야 해요. 이 루틴이 좋아요.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전 반 시간 동안 4컵의 물을 마시는 계획을 세우세요. 아침 식사와 점심 사이에 4컵 더 마셔요. 점심 후 2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을 마시기 시작하세요. 마지막 컵은 잠자기 훨씬 전에 마시는 걸로 계산해서 밤에 너무 자주 깨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물을 외부에서 사용하는 건 어떻게 해, 미리암? 차가운 물에 대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따뜻한 물로 몇 분 정도 목욕한 후에요. 결국 가능한 매일 목욕하는 것은 정말 상쾌하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대조 목욕을 권장하는 걸 좋아해요. 뜨거운 물은 2-3분, 차가운 물은 더 짧게 30초에서 1분 정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매일 우리 딸과 함께 이걸 실천해 왔어요. 이게 면역 체계를 많이 강화해줘요. 일상에서는 우리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에 국한돼요. 하지만 감염의 첫 신호가 보이면 교체를 늘려요. 식물 오일로 몸을 문질러줘. 특히 허리 부분에 이 기계적 자극은 행복, 호르몬을 방출해요. 루살라르 다니엘라. 다음 약은 자연에서 가장 치유력이 강한 것 중 하나인데 치료제로서 가장 덜 이해되고 사용되는 것 중 하나예요. 바로 태양광이에요. 내 조카 다니엘라. 이 약의 이점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이렇게 피부가 하얗다면 태양에 노출되는 게 두렵나요? 아니에요, 이모. 태양은 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혜택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이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저처럼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야 해요. 피부가 태양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항상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알고 있나요? 음식도 태양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어요. 지방과 단백질이 적은 식단이 있어요.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일부 토끼는 생채소를 먹이는 식단에 노출되었고, 다른 그룹은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사료를 먹였어요. 그래서 두 그룹을 자외선에 노출시켰고, 지방이 많은 식단을 먹은 토끼들은 피부암이 생겼어요. 반면에 생채소 식단을 먹은 토끼들은 보호받았어요. 지방이 많은 식단을 가진 사람들은 피부암에 더 쉽게 걸려요. 아, 안타깝다. 정말 흥미롭네요. 토끼들도 풀과 짚이 풍부한 섬유질 식단의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눈이 완전한 빛의 스펙트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없이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저도 태양빛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세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한다는 걸 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피부 바로 아래의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변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요. 네, 이 비타민은 뼈를 강화하고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줘요. 면역력도 개선되는데 태양에 노출되면
방어세포인 백혈구의 수가 증가해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죽인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훌륭한 치료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치료법인 절제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절제는 정의상 해로운 것의 금욕과 좋은 것의 균형 잡힌 사용을 의미해요. 이는 식사나 태양 노출뿐만 아니라 모든 습관에 적용됩니다. 담배는 거의 모든 신체 기관에 해를 끼쳐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알코올 사용과 관련이 있어요.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불법 약물을 사용할 확률이 더 높아요. 커피는 인기 있는 합법적인 약물이고 물론 중독성이 있어요. 오래된 습관을 더 좋은 습관으로 바꾸세요.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이겨내세요. 맑은 공기. 우리는 음식 없이 몇 주를 살 수 있고 물 없이 며칠을 살 수 있지만 공기, 즉 산소 없이 몇 분밖에 살 수 없어요. 벳이 분명히 플루트를 연주하기 위해 호흡 운동을 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많이 주셨어요. 이것은 혈액을 활력 있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세균을 죽이고 폐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줘요. 코로 숨쉬고 담배를 피우지 말고 오염된 공기가 있는 곳에 있지 않도록 해요. 몸을 똑바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은 자세를 주의하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방의 창문을 열어두세요. 깊은 호흡에 이점. 몸을 이완시키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요.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깊은 잠을 유도해요. 감기에 걸릴 것 같으면 10분 동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얼굴과 손의 피부가 저릿해질 때까지요. 산소는 면역 시스템의 동맹이에요. 주 1회 침대 시트를 몇 시간 또는 하루 종일 햇볕에 말리세요. 휴식. 피부에 아주 효과적인 마스크의 비밀을 아세요? 메모하세요. 좋은 밤의 잠. 더 필요한 거 있어, 다니엘라? 누워서 자지 않아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단지 일상에서 변화를 주고 이전 활동과 다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교환에 도움이 돼요. 그럼 힘든 수학 수업 후에 돌을 나르는 게 편안하다는 거야. 정확해요. 돌을 나른 후에는 책을 읽으면서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 작업과 정신적 작업을 번갈아 하는 게 방법 중 하나예요.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숲의 아름다움을 산책하는 것도 좋아요. 다니엘라, 이걸 너의 공부 루틴에 적용해봐. 잠깐 쉬고 산책하고 물을 마시고 햇볕과 신선한 공기를 쐬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새로워질 거예요. 이제 밤에 자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추천을 할게요. 매일 밤 6시간에서 8시간 자세요. 소화가 끝난 배로 누워있는 게 중요해요. 일찍 저녁을 먹으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에요. 가벼운 음식이죠. 그리고 밤에 운동을 한 후에 자면 잠이 가장 달콤해요. 낮에 근육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밤에 좋은 잠을 자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하길 일하는 사람의 잠은 달콤하다고 해요. 적게 먹든 많이 먹든. 하지만 부자의 풍요로움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해요. 또한 마음이 편안하고 모두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흥미로워요. 알코올, 담배, 카페인은 전혀 안 돼요.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여보세요.
휴대폰이나 앱의 설정에서 화면을 더 붉게 조정하세요. 그러면 블루라이트의 양이 줄어들어요. 잠자기 전에 휴대폰이나 다른 화면을 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성경을 20분간 읽으세요. 그러면 악몽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방의 불빛을 줄이세요. 특히 흰색과 파란색 불빛을요. 하나님께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잘 자는 것은 중요해요. 하루의 민첩성과 창의성을 높여줘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줘요. 배우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돼요. 그리고 고통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켜요. 매주 하루의 휴식이 꼭 필요하고 연간 휴가 기간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돼요. 휴가 때 다시 나를 방문해줘, 다니엘라. 계획이 다 세워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제 제 남편 다니엘을 초대해서 이 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성경 주제에 대한 영상들이 채널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3가지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영상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고 안정감을 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비록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바라보는 것이 비결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볼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가정의 사랑을 가져오고 문제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줘요. 신뢰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신뢰는 경험을 통해 자라나요. 기도가 응답되면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존재를 원하고 그를 멀리하지 않도록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삶의 도전에 맞설 힘을 줘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불려요. 우리 농장에는 제가 기도하는 정원의 작은 공간이 있어요. 내 집이라면 하나님과 이야기할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보세요. 그럼 문을 닫고 그의 존재를 찾아보세요. 저도 이삭처럼 저녁 무렵에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다니엘과 다비는 하루에 3번씩 창조주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어요. 영적 맥락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마음과 몸의 연결에 대한 몇 가지 강조점을 포함하고 싶어요. 10개 질병 중 9개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가정의 문제는 아마도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을 거예요. 치유는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려요.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과 같은 잘못된 교리는 악인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미친 짓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중 하나로 강력한 신경 안정제예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 접근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성 건강에 있어 그렇게 중요하지만 잘 질문되지 않는 주제를 살짝 언급해 볼게요. 여성 질병의 절반이 잘못된 옷차림 때문에 발생해요. 두 분이서 이야기해 보세요. 사실 의사에게 당신의 옷차림에 대해 질문받은 적이 있나요? 드물게 동의하지만 이런 부족함이 몇 가지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의 중요성을 줄이지는 않아요. 먼저, 완벽한 건강은 완벽한 순환을 요구해요. 하지만 생명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팔, 과 다리 같은 말단이 차갑고 충분한 옷으로 보호받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없어요. 반면에 심장, 위, 간, 골반 기관이 과도한 혈액으로 혼잡해지는 몸통에는 3배 또는 4배 더 많은 옷이 사용돼요. 둘째, 각 의류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몸에 잘 맞아야 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호흡을 방해해서도 안 돼요. 피부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자유로운 움직임과 올바른 자세를 돕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아래쪽과 위쪽 속옷이 적절한 순환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셋째, 신명기 22장 5절에 나오는 성경적인 제안은 요즘 유행하는 청바지를 입는 대신 더 건강한 선택은 여성 전용 의류인 드레스나 치마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나은 통풍이 이루어져서 민감한 부위가 습하고 답답하게 유지되지 않아요. 개인 위생 습관과 함께 심각한 부인과 및 비뇨기 문제를 포함해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반성해야 할 주제에 대해 단지 간단히 언급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만약 이것이 당신의 소망이라면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원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믿음과 승리.